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과정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갈 내용은 이터러블 객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복 처리를 위한 포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고 나간다고 했죠. 어떤 연습 문제였나요? 두 개의 저장 공간에 이 아래와 같이 각각의 저장소에 5와 7, 10과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값들이 들어갔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수가 얼마나 더 큰 수인지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비교를 하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if라는 문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까요? 먼저 variable a, 바 a와 바 b에 5와 7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명령은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5와 7이 제대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어떤 수에서 어떤 수가 더 큰지 알아보려면은 얼마나 더 큰지 알아보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저장 공간에다가 이렇게 각각을 빼봅시다. 뺀 결과를 variable c에다가 넣었어요. 자, 그렇다면 뺀 결과가 얼마나 누가 더 큰지는 아직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자, A가 B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바 A가 A가 얼마나 더 큽니다 하고서 포맷 가지고 바 C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B가 더 큰 거죠. 베리어블 B가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리어블 B가 더 크면은 음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 언더바 C는 바 언더바 C 곱하기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 언더바 B가 더 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바 B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3하고 15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바 B가 얼만큼 더 클까요? 12가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6과 6인 경우는 어떻게 나올까요? 바 B가 더 큰 걸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줍시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떤 경우, 자, else입니다. A가 더 큰 건 아니잖아요. 자, A가 더 크지 않다면은 내려왔을 때 하나 더 써주면 돼요. 이렇게 바 A와 바 B가 같은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 A와 바 B는 같은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바 A와 바 B는 같은 값을 가집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if else 구문만 가지고도 조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결과물을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선생님과 다르게 짜신 분이 있다면은, 다르게 구현한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본인의 로직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파이썬 포룹을 나갈 텐데, 이 루핑은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터러블 객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흔히, 그리고 이터러블이라는 게 반복이 가능한, 어떤 연속적으로 반복이 가능한 이 객체를 이터러블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알아볼 것은, 우리가 리스트를 알아봤었어요. 리스트. 자,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nums라는 리스트가 10과 20, 30, 15,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우리가 인덱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럴 때 리스트의 멤버 구성원을 봐보면은 이렇게 10, 20, 30 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각각이 이렇게 변수들이, 공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화살표와 같이, 화살표가 이렇게 어떤 기능에 의해 가지고 순서를, 인덱스, 요 아래 인덱스를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이터러블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요 화살표 기능이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이터러블 객체라는 것은 요 화살표가 이동하면서 요 값을 이렇게 하나씩 빼와요. 이렇게 하나씩 빼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우리가 이터러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와 같은 이렇게 연속된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우리가 이터러블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루핑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포룹을 들 수가 있는데요. 포룹은 결국에는, 포가 의미하는 게 뭐뭐 동안입니다. 뭐뭐 동안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터러블 객체 안에서, 아까 전에 화살표 같은 친구가 이 내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부에서 하나씩 빼서 이 안에다가 넣는 동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이터러블 객체가 값이 없어질 동안 이 구문을 수행하고, 이 로직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끝나면, 종료될 경우는 이렇게 else 구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프린트문이라든지, 혹은 끝났다, 일이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들여쓰기 탭을 꼭 넣어야지 이 안에 있는 로직이, 이 이터러블 객체의 값이 끝까지 다 갔을 때, 다 갈 동안 이 로직이 수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nums라는 리스트에 10, 20, 30, 15, 20 이렇게 값이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값이 5개 들어 있고, 여기에 문법처럼 포룹, 요 바 언더바 a는 이 nums라는 리스트에서 화살표가 맨 처음에 여기 있겠죠. 그래가지고 화살표가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각각의 값을 빼옵니다. 그리고 한 번 빼오고 여기가 한 번 수행되고, 그 다음에 화살표 객체가 요 길로 들어가면서 20을 빼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총 이 안은 몇 번 수행이 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수행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구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루핑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선생님이 펜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룹에 이렇게 넘스의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넘스 봐보면은 맨 처음에
화살표가 이 수행 구문을 딱 만나면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여기다 화살표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살표에 있는 값 요거 10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 아래를 수행합니다. for 구문을. 그랬더니 보니까 바 A를 출력하는 거네요. 화면에 출력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화살표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걸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줘요. 옮겨가지고 얘를 두 번째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22, 요번에는 22 바 A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화살표가 여기에 도착하고 최종적으로 22 여기에 들어가서 출력된 다음에 다시 왔을 때 보니까 화살표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구문의 결과를 봐보면은 이렇게 20까지 출력하고 맨 마지막에 else 구문에 있는 것을 출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이번에는 브레이크예요. 자, 루핑을 돌다 보면은 우리가 루핑을 돌다 보면 어떤 특정 조건에 나는 15를 찾고 싶어. 근데 15를 찾으면은 더 이상 화살표가 일로 안 넘어가게 했으면 좋겠어. 요게 되면 안 돼. 이런 조건이라면은 우리가 for 안에서 if문을 또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if문이 15와 같다면 이 바 언더바 a의 값이 15와 같다면 순차적으로 여기서 계속 화살표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값을 넣었다가 최종적으로 15가 딱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이게 작동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이 for 룹을 이렇게 탈출하게 돼요. 자, 그럼 이걸 수행해 보니까 어때요? 10, 20, 30 이렇게 화살표에 따라 가지고 계속 값을 가져오다가 15를 만나니까 더 이상 이 아래 프린트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룹 밖으로 탈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구문을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브레이크 차량도 막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쓰죠. 그렇듯이 얘도 쭉 루핑을 돌다가 이 조건을 만나면 이렇게 브레이크 문장을 만나게 되면 루핑이 딱 섭니다. 멈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로직을 우리가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다면은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번에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15만 이 값 중에 15만 필요하지 않고 다른 값들은 다 필요해. 이렇다면은 화살표가 이 포룹에서 여기에 이터러블 오브젝트인 nums가 여기서 들어오면서 계속 화살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다가 화살표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바 A에다가 집어넣고 아래를 실행을 시켜요. 아래를 실행을 시키는데 이 15를 딱 만났어요. 근데 컨티뉴가 있네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어떤 문장이 있다면은 그걸 수행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 한 칸 건너뛰어라예요. 화살표가 여기 있었다면은 그냥 이쪽으로 다음 칸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20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10, 20, 30, 15가 나와야 되는데 건너뛰었기 때문에 루핑은 계속 도는 와중에 돌고 있으면서 도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방해하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게 만드는 기능이 컨티뉴입니다. 자,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럼 포룹을 한번 응용하는 걸 볼까요? 자,
우리가 포룹을 할 때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포룹은 뭐겠어요? 우리가 포룹을 생각할 때는 포, 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전에 화살표에 해당하는 이 뒤에 오는 이터러블 객체, 이터러블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이렇게 있으면은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씩 이동하면서 이 값을 여기다 넣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포룹은 얼만큼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터러블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수만큼 루핑이 돌겠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루핑을 몇 번 돌아야지 되는지 강제로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 그 값을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이렇게 range라는 펑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range는 우리가 리스트 제너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강제로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7개의 방을 만드는데, 연속으로 7개의 방을 만들어서 0부터 1, 2, 쭉쭉쭉 6까지 총 7개의 숫자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고서 x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x의 0번째 칸 0이죠. 1번째 칸 1이 출력되겠죠. 세 번째 칸 0, 1, 2, 3. 여기가 인덱스가 3이죠. 여기에는 인덱스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인덱스는 0, 1, 2, 3, 0부터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0, 1, 3이 우리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레인지 7이래요. 그러면은 레인지 7이라는 것은 우리가 7개의 방을 또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1, 2, 3, 4, 5, 6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는 0,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이게 인덱스예요. 자, 그래서 화살표가 맨 처음에 여기 있어서 0의 값을 가져와서 출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포룹이 돌면서 돌아오죠. 포룹이 돌아오면서 화살표가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1번째 인덱스, 그렇기 때문에 1번째 인덱스의 값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쭉 출력하다 보면 6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화살표가 여기에 있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리스트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이전에 배웠는데 혹시 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완벽히 모른다면은 리스트를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리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0번째 방이야, 얘는 1번째 방이야, 이렇게 연속된 숫자로 정의가 돼요. 그리고 각각의 요 값을 우리가 가져오거나 여기다가 이 공간에다 값을 넣으려면은 이렇게 해서 넣으라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요게 인덱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nums 이렇게 되면은 0번째 방의 값을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1이면은 첫 번째 1 인덱스를 가진 방의 값 2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리스트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디멘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원 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2차원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차원이 2개 있다. 인덱스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연속된 저장 공간인데 첫 번째 방에는 이렇게 10, 20, 30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번째 인덱스에는 10, 20, 30인데 똑같은 값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방번호가 틀려요. 그러니까 방번호가 2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방이 여러분들이 가면은 룸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는데 얘가 0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이름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길 또 들어가니까 또 방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에 0, 1, 2로 시작하는 숫자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얘도 인덱스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2차원 배열을. 자, 보면은 2차원 리스트. 첫 번째 리스트인데요. 근데 또 그 안에 리스트가 있죠? 그래가지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 요런 구조가, 요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값이 12, 10, 30, 12, 10, 30이기 때문에,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렇게 더 이쁘게 만들면은 요가 똑같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멤버 값에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10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인덱스를 넣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nums에 대괄호 0번째 인덱스에 가져와라 그런 거죠. 그럼 0번째 인덱스는 뭐예요? 자, 10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따라가 보면 12, 10, 30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nums2d의 값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요 값이죠. 방문을 2번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방문인 0을 열어야 되고, 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색깔이 큰 방 하나죠. 그래가지고 0으로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방문이 이렇게 2로 열어야 되네요. 그죠? 방문을 열면은 방 안에 30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얘를 또 20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회색 공간 방 안에 문이 1번째 문이에요. 따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1번을 열고 들어가면은 20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0번째 문 따고 그 다음에 방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문이 3개가 있는데 0, 1, 2 0, 1, 2 인덱스가 2인 문을 열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포룹인데요. 이건 좀 특이한 포룹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2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 2개에 또 들어갔더니 또 문이 있어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방이 총 3개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각각의 방에는 또 3개의 방이 또 있어요. 그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2차원 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2차원 리스트를 2차원 리스트에 이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접근을 할 때 우리가 루핑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요. 포문을 씁니다. 이 앞에 있는 포문은 이 바깥에 있는 문을 도는 걸 의미하고요. 또 안에 있는 포문은 각각의 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여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을 탐색하기 위한 포문이에요. 이 포문은 그럼 어디를 탐색하기 위한 포문이에요? 이 바깥에 큰 방에 있는 문을 탐색하기 위한 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nums2d가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얘를 가져오게 되면은 요거 화살표가 맨 처음에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포문을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넘스 1D를 만납니다. 얘를 만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은 그 다음에 요 각각의 멤버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 포문에 대한 화살표는 여기서 지금 멈춰 있고요. 얘에 대한 화살표는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 돌아서 여기까지 갔을 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화살표가 일로 가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들어오네요.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요 포문은 어떨까요? 지금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 여기서 얘랑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중 포문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네스티드 for loo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연습 문제는 위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두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중 포문, 두 개의 리스트를 2차원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리스트를 만든 후에 요 노란 박스 안에 있는 노란 박스라면은 지금 뭐예요? 요 각각의 값들이죠. 요 값들을 전부 다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룹을 이용해 가지고 넘스투디의 모든 숫자 값을 출력하세요. 요거 두 개 같은 문제죠. 자, 같은 문제예요. 네, 하나만 풀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넘스투디의 리스트에서 숫자 5를 제외한 숫자 5를 제외한 모든 숫자 값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숫자 5를 제외한 모든 값들,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꼭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감사합니다.